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썰TV 구독자입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예요. 가족은 딸아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이혼했어요. 50대 중반에 하는 이혼, 그게 뭐 별거인가요? 까짓 거, 살 날이 앞으로도 창창한 내 인생, 그딴 인간한테 더 이상은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건 창피하지 않았는데 정말 창피한 건 이혼 사유였어요. 외도 남편이 10살은 어린 여자와 외도를 했죠. 그것도 몇 년간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처럼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네요. 조금만 더 참으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멍청한 기대심에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결혼 생활은 거의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왔네요.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그것에 제가 놀아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영이 네가 옛날 여자 같아서 좋아. 딱 우리 엄마들 세대 여인상 있잖아. 내 친구 놈들 열이면 열, 죄다 나 부럽다고 하는 거 알아? 당신 같은 여자를 어디서 그렇게 덥석 물어왔냐고. 나는 있잖아. 당신 보면 꼭 우리 엄마 젊었을 적 보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이야. 나 중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도시락 챙겨줘, 교복 다려줘. 내 꿈이. 아니, 내 이상형이 뭐였냐? 딱 김미영. 당신 그 자체였잖아. 당신은 말이야. 신사임당이야, 심사임당. 헤이, 무슨 내가 신사임당이야. 내가 옛날 여자 같은 게 좋아? 요즘 여자애들처럼 나도 짧은 치마 입고 화장도 좀 섹시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너무 촌스럽잖아. 어머님이 당신 도시락도 늘 챙겨주셨어? 교복도 다려주시고? 당신은 참 좋았겠다. 아, 우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찍 가셨는지. 아니면 아빠라는 사람 주소라도 알려주고 가지. 나는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 없이 자랐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이 집 저 집 빌부터 살면서 컸거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 닮았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묘해. 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안다고 하잖아. 나는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사랑을 주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 당신이 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미영아,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면 당신 이제껏 못 받은 사랑 내가 있는 대로 다 줄게. 응? 내가 당신이 못 받은 사랑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미영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저는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친정엄마가 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딘가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부모님 없이 자랐던 분이라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 한 의상 가게에 취직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죠. 저와는 달리 오야들로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그 사람. 저와는 다르게 그저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내가 저 사람 옆에 있다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깐의 희망에 눈이 멀어 제 스스로 지옥행을 택했죠. 야, 역시 우리 와이프. 다들 봤지? 우리 집사람 신사임당 그 자체라니까는. 어때? 음식 솜씨도 엄청나지? 다들 많이 먹고 가라고. 어? 우리 집사람이 집들이 온다고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야. 여보, 고생했어. 당신 덕에 내가 기가 산다.
어이, 부럽습니다. 어디 형수님 같은 분 또 안 계세요? 계시면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이, 형수님 같은 분이면 제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모셔올 텐데. 아유, 부럽습니다. 에헤이, 자네는 아직 안 되지요? 나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자네도 전생에 나라 좀 구하지 그랬어. 그래야 나처럼 장가를 잘 들지. 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 그대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남편 내조를 했어요. 신혼생활 동안 집들이한 횟수를 합치면 거의 2달 가까이 집들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외에도 남편이 입고 나가는 옷을 다려놓는 건 당연했고 양말까지 다려놓았습니다. 아차차. 물론 양말부터는 남편의 요구였어요. 처음에 양말을 다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걸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당당해서 저는 제가 당연스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고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주변에 어른도 없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가 저는 진짜 어른의 생활을 배워가는 거였죠. 이왕 하는 거 양말이랑 저기 저기 저 속옷 좀 다려놓지? 나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아침마다 쫙 다려진 교복에 양말에 속옷까지 반듯한 거 입고 나갔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아니 뭐 무리되면 하지 말고 그렇게 속 안까지 멀끔하게 입고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괜히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우리 와이프는 이 시대의 신사임당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뭐만 하면 나 어릴 적에 우리 엄마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자기 엄마의 모습을 강요했어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네요. 그저 내가 우리 시어머니 뒤를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죠. 대체가 왜 그런 생각밖에 못했던 건지. 그렇게 저는 천하의 바보처럼 남편 놈의 새치어 놀림에 놀아났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되고 생일이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겼지만 그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갈궜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는 이유로 저희 집은 늘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내외 거리에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너는 얼마나 멀다고 어디 뭐 저기 대구에서 올라오냐? 아이고 참네. 집에 손이 많이 가는 아들놈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딸년 하나 낳아놓고 지금 나한테 자식 나왔다고 뭐 알아달라 이거야? 너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참 예민해가지고 제때제때 시간 맞춰서 삼시세끼 다 먹어야 돼. 참내 세상 좋아졌지. 응?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를 어느 집에서 데리고 살았냐고. 옛날 같았으면 넌 당장 소복 차리면 소복 맞는 거야. 그나마 너는 남편 하나 잘나서 우리 아들이 너 그냥 데리고 살겠다고 나한테 빌고 또 빌어. 내가 그냥 참고 있는 줄을 알아.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 뭐해? 그냥 멀뚱멀뚱 서서 쉐미 쿵길 거냐? 얼른 가서 밥이나 내와. 어머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지은이가 아파서 열이 내리지 않아서 애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가는 길에 잠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갔다가 금방 오겠다고. 그래, 나한테 말했었지. 금방 오겠다고. 이게 금방이야? 이게 금방이냐고! 너도 눈이 있으면 저 시계 좀 봐봐. 이게 금방이야? 30분이 훌쩍 넘었어. 그거 열 조금 난다고 애 둘러없고 병원은 아유 유난이다. 응? 아주 유난이야. 그깟 딸년 하나 아픈 거 가지고 아유
나 지금 백가죽이 등가죽이랑 들러붙어 있어서 너랑 말씨름한 힘없다. 어? 그 주둥이 나불거리는 시간에 가서 밥이나 내와. 저는 시어머니한테 일평생 모진구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짧은 대화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 유명한 대사인 3대 독자, 그 자손 귀한 집에 시집을 갔던 제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때도 의문점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는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여자였고 당신도 아들 못 낳아서 10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던 분이 왜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을까요? 참 모질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쟤는 어쩜 저렇게 밥 먹는 모양새까지 애가 복이 없을까 몰라. 아니, 너는 어렸을 때 안 그랬잖아. 내가 너 안고 나가잖니? 동네 아줌마들이 어디 귀한 양반집 아들 도련님 같다고? 그저 너 한번 안아보겠다고 다들 얼마나 난리였는데. 너는 어린애가 그렇게도 귀티가 났다? 우리 집 앞 핏줄 중에는 저렇게 빈티 나는 애가 없었는데. 이래서 짝도 수준 맞는 사람 골라서 만나야 한다더니 아유, 멱살이라도 끌고 가서 맞선보기라도 할걸. 내가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된다. 에헤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어린애한테. 애가 크다 보면 귀티 좀 나겠죠. 원래 나이대별로 엄마 닮았다가 아빠 닮았다가 하는 게 있다면서. 지금은 자기 엄마 닮은 시기인가 보지 뭐. 자꾸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엄마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하셔요. 내가 그만하고 싶지 그러면 안 그러고 싶겠어? 나도 그만하고 싶어. 나도 쟤랑 네 마누라 볼 때마다 속 터져서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못난 것만 눈에 보이니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배겨. 아유, 속 터져. 아유, 이 칠푼아, 너는 어쩜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아들이 못 나면 친정이라도 있어서 돈이라도 좀 받아오든가. 아유, 친정도 없어. 천생고아야.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도 참, 아니 남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자기와 백년해로 하겠다고 결혼한 여자 아닌가요? 그런 여자를 자기 엄마가 무슨 년, 뭐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버럭하고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적당히 하셔라 하고는 말았어요. 그럼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제 등에 엎여있는 우리 딸아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렇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TV나 라디오에서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불러줬던 자장가가 흘러나오면 저는 가슴 한 귀퉁이에 커다란 돌이 앉아있는 듯 숨이 꽉 막혀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게 모질고 또 모질게 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었으면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유, 노인네가 독하다 독해. 그렇게 평생을 지은이 엄마 들들 볶았으면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말년에 병에 걸려도 치매에 걸리냐고. 지은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어디 요양원이라도 모셨어. 저라고 요양원에 모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몇 번을 모셔봤는데 가는 요양원마다 얼마나 난리를 친 건지 어디 한 군데에서 일주일 이상을 계시질 못했어요. 요양원에서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죄다 똑같아요. 저희가 모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난폭하셔서 다른 요양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형님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치매 걸린 노인네 요양원에 계속 둘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죄냐고요. 그냥 제가 모셔야죠. 야! 이 나쁜 년아! 배고파! 밤내나 처망하련 우리 아들은 밖에서 쎄 빠진 게 고생하는데 너 우리 아들로 만나는 거지? 어? 저 작은 방에 숨겨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유, 저 할머니 또 저러시네.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가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할머니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지. 할머니 며느리 좀 그만 괴롭혀요. 나가 이년들아! 못된 년들! 나가! 가서 우리 며느리 불러와!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도 치매가 난폭하게 와서 요양사분들을 때린다거나 같이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등등. 공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모실 수밖에 없었죠. 천만 다행인 건 딸아이가 그 즈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런 몹쓸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좀 어때? 괜찮아? 치매 걸리면 난폭하게 굴고 그런다는데 엄마 혹시라도 할머니 그런 거 있으면 요양원으로 모셔. 알았지?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할머니 오히려 치매 걸리니까 착해졌어. 옛날 그 못된 할머니 아니야. 그럼 그렇다니까. 할머니가 엄마 손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런 말도 해. 지은이는 어디 있냐고. 지은이 잘 지내고 있냐고 네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재밌게 지내.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미워했는지 중학교 3학년 시절까지 쭉 봐왔던 우리 딸아이. 다른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도 제게 전화를 걸어 종종 할머니가 엄마 또 괴롭히는 거 아니냐. 치매 증상이 난폭하게 오지는 않았느냐.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요양원으로 모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더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같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국에서 공부하는 아이한테 걱정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다 괜찮다. 할머니도 괜찮고 엄마 아빠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은 괜찮았는데 아이에게 엄마 아빠 사이가 좋다고 말하는 건 왜 그렇게 목이 메오는지. 그 말을 할 때면 늘 주먹을 꼭 쥔 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 것 같았거든요. 정도껏 해 진짜. 내가 지금 당신이 뭐라고 다니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우리 지은이 나처럼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날 거면 만나. 대신에 나한테 들리지 않게 나 당신 아는 사람들 네가 딴 년 만나는 거 알지도 못하게 니들 둘이서 조용히 만나. 아이고, 어디 무서워서 다른 여자나 제대로 만나겠어? 걱정하지 마. 티 안 나게 잘 만나고 다닐게. 왜? 또 동네 여편 애들이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고 떠들어댔어? 참, 이 동네 여편 애들은 할 짓도 없어. 그렇게 남의 가정사에 관심들이 많나 몰라? 그 여자들이 당신 찾아와서 당신 보고 불쌍하네 어쩌네 이런 며느리 없네 하는 거 그거 그냥 입 바른 소리야. 자기네들 심심풀이로 당신이 딱 좋거든.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바람 피우는 남편,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걸리기 나서나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시어머니.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 알고도 꿋꿋이 참고 버티네? 얼마나 좋아.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드라마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도 좀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는 당신이 싫다면서. 그래 뭐 어쨌든 당신이 지금 우리 엄마 뒤치다꺼리 해주니까 내가 편한 건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지내는 것까지는 나도 괜찮아. 당신 말대로 당신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 귀에 들리지 않게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괜찮다는 거지? 내가 그 정도까진 할게.
그렇게 양심 없는 놈은 아니잖아, 내가 또. 네, 저는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향수 때문이었어요. 향수. 결혼하고 나서 생전 생일 선물 하나, 결혼기념일 선물 하나 사온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선물이랍시고 향수를 내밀더군요. 꽤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뭘 다 알면서 물어. 거기 쇼핑백 마크에 적혀 있잖아. 향수. 그냥 당신 엄마 때문에 계속 고생하잖아. 지은이도 미국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지금 당신 배우고 싶다던 커피도 배울 수 있고 동네 여자들처럼 같이 몰려다니면서 골프도 칠 수 있는데 엄마 모신다고 집에만 묶여있는 게 미안해서 당신 생일이기도 하니까 하나 샀어. 뭘 이런 걸 다 샀어. 주책맞게 눈물이 나네. 고마워, 여보. 나만 힘든가? 당신도 똑같이 힘들지. 지은이 유학비에 우리 생활비에 당신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래도 당신한테 이런 거 받으니까 기분 되게 좋네. 고마워, 여보. 잘 쓸게. 뜻밖의 선물에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겨우 향수 한 병일 뿐이었는데 그 향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향수를 고르면서 나를 생각했을 남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그게 너무 좋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모진 구박, 동네 여자들의 불쌍한 시선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 했죠. 불쌍한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어요. 사람들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동정받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지긋지긋하게 받았던 그 동정. 나는 괜찮은데 나를 고아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혼자서 자라왔다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그 동정 어린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남편이 집에 있기도 해서 향수를 좀 뿌리고 밖에 나가 수다라도 떨고 오고 싶었어요. 꼭 소풍 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잔뜩 들뜬 마음으로 향수를 열어 향을 맡는데 이런 속이 미식거리게 만드는 향이더군요. 남편한테 이왕 나가려고 마음먹었던 거 외출해서 향수를 교환하고 오자 마음을 먹고 남편이 구매했다는 그 매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향수는 저희 제품 구매 시 샘플 서비스로 드린 건데 바꿔드릴까요? 샘플 서비스요? 아닐 텐데. 저희 남편이 사다 준 건데. 매장에서 저는 저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본품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받아들였었고 남편 역시 본품을 선물하는 것처럼 제게 선물을 건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는 영수증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품을 사서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당황스러워 영수증을 꺼내들고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받아들여 확인하더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이야기했죠. 아, 고객님, 이땡희 고객님 성함으로 정리까지 하셨네요. 성함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선물하실 거라고 오전에 커플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본품이랑 향이 다른 샘플인데 본품 향도 별로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반품 또는 교환 처리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누가 제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플 이땡희. 몸에 전율이 돋더니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갔어요. 순간 무엇인가를 계산해 냈다기보다는 여자의 직감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직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 다녀간 사람들이 내 지인들인데 내 생일 선물을 사러 간다고 얘기는 듣긴 했었다. 사실 적립한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공중전화로라도 연락을 해보려 한다고 말입니다. 선물 받은 건데 멋대로 바꾸는 건 너무 미안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순순히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이 없는 척을 했기에 그 번호를 메모지에 받아줬고는 서둘러 매장을 벗어났습니다. 쿵쾅 쿵쾅.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요동치던 적은 말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메모지에 적힌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혀끝에서부터 찌릿찌릿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 그 여자. 그 여자의 상태 메시지를 보아하니 남편과 만나는 사이가 많은 듯 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째 말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보았어요. 내리고 또 내려도 끊임없이 남편과 함께한 사진들이 질비해 있더군요. 일단 그 사진을 다 캡처해 둔 뒤 제 핸드폰에서 그 여자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 핸드폰에 제가 카카오톡 친구로 뜰까봐 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러 흥신소 업체를 찾아다녔어요. 찾고 또 찾고. 정말 비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제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정황을 봐서는 외도가 거의 확실한 것 같기는 하네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울지 마세요. 울어봤자 우는 사모님만 더 손해십니다. 일단은 이혼을 하시는 거든 뭐든 어쨌든 외도하는 사실 정황 증거가 필요하신 건 거잖아요. 사진만 모아드리는 거, 영상 녹취 등등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하는 거라면 정확히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습니다. 다 해주세요. 그렇게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 식사를 챙겨줬어요. 시어머님 목욕도 시키고 욕을 먹어가며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죠. 녹초가 된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외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연락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남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냐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뻔뻔스럽게 말이죠. 대체 무슨 생각에 있었던 건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선희, 알아? 이선희, 아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누군데? 아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이선희 아냐고 내가 물었잖아. 알아 몰라? 너 허상묵. 너 대답 똑바로 해.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변명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솔직하게 말해 이 개자식아. 너 우리 지은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네가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지은이 생각하면 그랬으면 안 돼. 우리 지은이 졸업식에는 오지도 않았던 인간이 그 여자 딸내미 졸업식에는 가서 버젓이 사진을 찍어? 그녀는 또 그걸 자랑스럽다고 사람들 다 보는 SNS에 올렸더라? 뭐야? 뭔데? 바른 대로 얘기해. 뭐냐고?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간 당황스러운 듯 하더니 자신의 원래 페이스를 되찾고 제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당신은 지금 그게 궁금하니? 그래, 얘기해 줄게.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일 선물이라고 준 그 향수. 그 향수 바꾸러 갔었어.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샘플이라네. 이선이 이름으로 적립한 본품까지 갖고 와야 교환해준대. 그래서 알았지? 그러게 나도 놀랐어. 어머님이 나한테 맨날 그랬었잖아. 미령 곰탱이 같은 게 집구석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내가 미령 곰탱이가 아니네. 나도 여자긴 한가 봐. 직감이 오더라. 그래서 그 여자 연락처 알아내서 내 핸드폰에 저장해봤어.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설마 아니 당신이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을까? 그런데 웬걸? 너랑 찍은 사진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 당신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뒀어? 혹시라도 우리 지은이 아는 사람이 그 사진 보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지은이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 당신 지은이 아빠 아니야? 아휴, 그러게 미령 곰탱이 같은 여자가 어떻게 직감이 또 왔네. 그래, 3년 좀 넘었어. 왜? 왜 내가 당신한테 티를 낸 것도 아니고 돈을 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지은이한테 아빠 노릇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래도 이 집에서 성실하게 아빠 역할, 가장 역할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난 그 여자가 더 좋아. 너랑 있으면 그냥 동네 친구랑 있는 것 같은데 선이랑 있으면 여자랑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기저귀 냄새, 고함 소리, 욕짓거리만 들리는데 그 여자랑 있으면 여자랑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평범한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좋아? 나 때문에 집에 기저귀 냄새 나는 거야? 나 때문에 이 집에서 욕짓거리가 들려? 남이니? 당신 엄마야. 그 지저분한 기저귀 냄새 풍기면서 하루 종일 2년 전년 찾는 욕 듣는 게. 그러면서도 어머니 제발 밥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빌어가면서 손가락으로 밥 떠먹이는 게 그게 나라고. 미안하지가 않아?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건 샘플로 받은 거 생일 선물로 준 거? 그것밖에 없는데? 계속 그렇게 질질 짜면서 얘기할 거면 내일 맨정신에 얘기하자. 나 오늘은 선이네 집에 가서 있을게. 어떻게 당신 알게 된 마당에 야근한다고 거짓말 안 해도 되겠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그날부터 상간녀인 그 여자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놈은 제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재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겪어온 그런 과정 환경을 딸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만 괴로워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어머니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이게 참 미신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단 사람이 죽기 전에 잠시나마 기력을 되찾아서 인사도 하고 마무리할 것들을 다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꼭 그랬습니다. 어미야, 이거 너 가져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내가 너한테 못살게만 굴었지?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상묵이 그놈이 너 속 썩이는 거지? 나도 네 속 썩이고 상묵이도 네 속 썩이면 나중에 우리 상묵이도 나 따라서 하늘 왔을 때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니? 나랑 우리 상묵이 용서 좀 해달라고 너한테 뇌물 주는 거야. 이거 너 가지고 나랑 우리 상묵이 좀 용서해 주라. 시어머니는 당신 방 서랍 한 구석에서 땅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제게 상속해 준다는 내용까지 적었죠. 뭐 그 땅을 제게 주는 이유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 떠나면
그리고 당신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에 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한테 뇌물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 마지막까지도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넘쳤던 사람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내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 재빠르게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다시 제정신이 아니게 될까봐 시어머니 옆에서 여러 군데 전화해가면서 알아봤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받게 되었죠. 그 땅을 챙기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랑 자기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제게 뇌물을 준 것처럼 저도 제 딸아이를 위해서 재산을 챙겨둔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게 여러 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대놓고 보란 듯이 일부러 동네에서 상간녀와 돌아다녔어요. 그게 제 귀에 안 들어오나요? 동네 사람들은 제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떤 여자들은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냐고요. 당장 가서 두 년놈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머리채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가 아니라 모가지를 잡아채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어요. 최후의 한 방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앞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남편한테 경고를 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거면 만나. 대신 나한테 들리지 않게. 나 당신 아는 사람들 네가 딴 년 만나는 거 알지도 못하게 니들 둘이서 조용히 만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뻔뻔하게 나왔죠. 내가 일부러 티를 냈겠냐고 말입니다. 그놈이요. 두 잡것들이 똑같이 일부러 티낸 거 맞았습니다. 제가 흥신소에서 받아온 외도 증거에 그게 다 드러났었죠. 여보, 그런데 여보 와이프 생각하면 조금 불쌍하기는 하다. 안 그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뒤치다거리 몇 년간 쪼갰지? 그런데 남편은 바람나서 다른 여자 좋다고 짐 싸들고 나와 있지? 아유, 내가 만약에 오빠 와이프 같은 상황이었잖아? 와, 나는 그럼 진짜 혀 깨물고 죽던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할 텐데. 아, 오빠 와이프는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래? 아니, 이유가 뭐야? 오빠가 그렇게 좋대? 나 좋다고 짐 싸들고 나온 게 얼만데 아직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는 거야? 그 여자는 자존심이 뭐 이런 거 없대? 나는 같은 여자로서 봐도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속이 없는 건지 자존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이 없는 건지. 아, 자기 팔자 자기가 꼬고 있는 거 아나 몰라 그 여자는. 어휴, 그 여자가 그걸 알겠어? 여보도 봐서 알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그냥 관상에 나 곰이에요 하고 써있다니까는. 뭐 나야 그 여자가 이혼 안 해줘도 아쉬운 것 없어. 아야야 아파. 에헤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미련한 여자가 집에 있으면 굳이 자기가 우리 엄마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될 테고 그냥 지금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되는 거니까. 노인네 뒤쳐다거리는 그 여자 보고 하라고 해. 안 그래? 나는 우리 예쁜 마누라 고생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어머머? 뭐야. 내가 하여간 우리 남편 능글맞은 거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우 몰라. 그래도 우리 슬기 자기 호적에 올리고 싶으니까 그러지. 슬기도 당신 잘 따르고 당신도 그랬잖아. 미국 가 있는 친딸보다 우리 슬기한테 더 정이 많이 간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빠 이혼하면 그 미국 가 있는 딸한테 돈 주면 안 돼? 걔 어차피 오빠보다 자기 엄마 더 좋아한다며. 그럼 이혼하면 자기 엄마한테 붙을 거 아니야? 아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어? 우리 둘이 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알겠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어요. 그 대화 속에서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진작부터 제3자로 여기고 있더군요. 뭐 진작에 남아있는 정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때 그 내용을 듣는데 마음이 차갑게 확 식었습니다. 증거도 다 모았겠다. 그것들 물이나 제대로 먹여버리고 이혼 도장 찍자 하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말이에요. 일단 복수는 잠시 물러두고 서둘러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왜? 그 여자도 데리고 오지? 혼자 왔어? 그 여자 좋다고 집까지 나가서 살았잖아. 그럼 그 여자 데려오지. 어머니한테 이렇게라도 인사시켜드리지? 당신님에서 선의 이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 사이는 우리가 알아서 해. 그나저나 당신 진짜 나랑 이혼 안 할 거야?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혼하지. 그 큰 집에서 혼자 뭐 할래? 나 당신한테 이제 생활비도 끊을 거야.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더 무슨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어? 이혼할 거야. 나 안 그래도 어머니 장례만 끝나면 이혼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 당신 같은 인간 제발 데리고 살아달라고 해도 안 살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바라던 그놈은 정작 제가 이혼을 얘기하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이미 복수할 재료는 충분히 모았겠다. 시어머니한테서 땅까지 받았겠다. 제가 이혼을 안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인간을 아빠로 두면서 우리 딸이 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 가정이라도 그런 놈 없이 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너무 늦게 판단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딸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었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아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었고 저는 그놈과 이혼 도장을 찍는 그날 그놈과 상간녀 회사에 그것들이 바람 피우는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을 쫙 뿌렸습니다. 잔인하지만 상간녀 아이 학교에도 쫙 뿌렸어요. 어쩌겠어요.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상간녀 자식도 똑같이 당해야죠.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어디 미령곰한테 제대로 한번 맞아보라는 심보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그것들은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 제발 내려달라 애걸복걸도 해왔었네요. 구구절절 오는 문자에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 더럽고 더러운 놈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더럽고 더러운 것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라고 말이에요. 저 말을 끝으로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딸아이가 있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혼 소식에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황을 듣고 나더니 딸은 씩씩한 모습으로 제게 잘했다고 했어요. 엄마도 여기서 엄마 인생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엄마를 위해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곳에서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못 이룬 꿈을 타국에서 우리 딸 옆에서 이루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저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오늘도 열심히 제 인생을 살러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